요새는요, 황혼이혼을 원하는 게 60대 남성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반려동물 괜히 좀 등치가 크거든요. 아. 얘가 뛰어놀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집은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돈만 보고 접근해 오는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안 믿기시죠? 네, 실제로 네. 이런. 드라마 작가가 네. 재밌으려고 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황혼 부부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양소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변호사를 한 이후로. 네. 근데 유독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진 건 사실인가요? 아니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어떤 트렌드를 타나요? 사실 황혼이혼이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좀 오래됐고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약간 통계가 줄기도 했다. 그래요? 라고 네. 이제 얘기는 하는데, 조론의 형태로 사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별거하시는 분들 다 생각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쌍 중에 한 쌍이 고민한다는 얘기가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한다는 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이혼 이후의 현실이 걱정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 제일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제일 힘드신 건가요?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결혼이란 제도가 네. 지금 있는 고령화 사회 기대 수명이 120세인 세대의 제도에는 좀 약간 가혹한 면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는 또 남성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다면 50세, 60세도 은퇴를 했는데 그 나머지도 똑같은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또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사노동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너도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을 내가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라는 건 그냥 정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녁까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또 있었는데 30년, 50년을 네. 계속 있어야 돼. 거기다가 누군가 하나가 또 쓰러지면 그 뒷바라지를 누가 해야 돼. 네.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황혼이혼을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노후를 고민한다는 거하고 동일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막상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혼 이후의 현실을 짐작해 보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할까요? 뭐 일단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로 시작을 해서 대출 받고 집을 샀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걸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는 서울에 진입이 어려울 거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고 내 노후에 이제 부양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특히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아이들과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엄마를 통해서 대화를 해왔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창구가 끊겨서 자녀들하고 관계도 끊기게 되니까 바로 이제 고독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네. 이런 현실이 이제 와닿으니까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결혼 제도의 현실을 참고 견디느냐 네.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다가올 사람. 현실을 마주해 보느냐 네. 이런 고민인 거네요. 이혼을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혼이란 선택을 했을 때 그 전과 그 후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그 후가 똑같거나 아니면 못하는 삶이 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대화라는 걸 제대로 부부사이에 해보지 않고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 남성들은 특히나
뭐 내가 참아야 된다.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건 남자가 아니다. 이런 맞아요. 교육에 익숙한 네, 세대다 네. 보니까 막상 내가 은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민들이 있어도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잘 못하다 보니 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자기만 하는 남편이고 그래서 대화조차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부 상담 보내면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연민이 다시 생기고 네. 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뭐 있고 그러기라도 하면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네, 연민이 남아있는 거는 네. 네, 정말 희망이 있는 거죠. 사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막상 이 현실이 힘들어서 그래 이혼을 해볼까 하다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생각하면 고민을 하지만 나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하시는 분들이 일단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건가요? 일단은 뭐 고민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절차가 나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협의를 원하시니까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지, 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협의를 한다는 건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때 뭐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하고 네. 이런 조건들이 서로 충족되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깔끔하게 이혼이 된다는 그 표현이 참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분쟁을 많이 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면 이제 장점은 서로 양보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협의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네. 있어서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어려우시다면 원만하게. 오케이. 네, 그럼 헤어진 두 분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헤어지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상처가 네. 덜하니까. 그리고 뭐 네. 자녀들과 함께 이혼 후에도 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네. 과정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네. 거죠. 그럼 뭐 협의를 하든 소송을 가든 어쨌든 부부 상담을 한번 권하시는 편인가요? 이미 이제 갈등의 고리가 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보이죠. 네. 경험도 없고. 네. 나는 좀 부부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배우자는 원하지 않아서 음. 부부 상담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란 문 앞에서 부부 상담을 하자고 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혼이라는 거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되게 중요한 선택이고 이런 선택을 그냥 뭐 하루아침에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후회하시니까 이제 후회를 막으려면 부부 상담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숙려기간이라는 걸 네. 만들어놨어요. 협의 이혼을 할 때. 그래서 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보통의 부부는 1개월. 최소한 그 정도는 숙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도죠. 숙려 기간에 보통 숙려를 하세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도입한 이후에 이혼율을 조금 줄이는 데는 그래요? 도움이 됐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네. 네. 사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또 비용도 드는 거라 네. 두 사람에게는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감정적 손해도 있고 경제적 손해도 있는데 네. 황혼 이혼이 소송으로 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가요? 아니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송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황혼 이혼은 오히려 소송이 좀 덜 힘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대화만 해결이 된다면 이후 절차는 오히려 훨씬 깔끔한. 네. 그런데 이제 소송이 좀 요새는 어려운 게 아이가 어렸을 때 서로 양육권 다툼을 하거나 감정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녹익은 상태가 아니어서 한참 맞게 감정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 분노나 이런 게 그런 경우가 더
소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이제 가장 힘든 문제가 양육권에 네, 관한 네, 문제인데 네. 어쨌든 황혼 이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훨씬 네, 덜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쌓여온 세월이 있어서 음. 어떤 경우에는 뭐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했던 얘기까지 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책이 꺼내놓는다. 서너 권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 좀 네. 많이 있으시죠. 이게 그런 심리적 상태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에는 좀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일단 함께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아픈 기억이 왜 안 떠오르실까 싶기도 하고 네.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네. 파탄주의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옛날에 있는 아픔을 다 꺼내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위자료나 이런 부분도 네. 상당히 금액이 적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위자료가 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변호사들한테 써오는 게 한 노트 몇 권, 뭐 책 몇 권 되시는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내드리기 좀 어려워. 아이고. 네, 그걸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처음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한마디 들었던 게 평생 이렇게 남아있구나. 임신했을 때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못 이렇게 해주고 병원에 안 가준 게 평생 이게 상처로 남아있구나 해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용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절만 해도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처들이 더 두드러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부모의 간섭이나 개입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특히 50대 부모들은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아이 결혼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네네, 중인데 네. 아이들이 허락을 받거나 이런 개념 아니고요. 자기들이 결혼을 하기로 하면 그냥 부모에게 알리고 네. 절차를 함께 밟아 나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자체도 아이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가 혼주가 아니고 네. 부모 하객이 된 느낌이에요. 네. 너무 바람직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요새는 이제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관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 그럴 수도 허락을 있겠네요. 구하는 경우가 더 네. 많아졌다.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이런 상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안타까운 상황이고 다시 이제 황혼 이혼으로 돌아와 보면 네. 남편들도 뭐 할 말은 많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 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결국 황혼 이혼을 보면 남편은 가해자고 아내는 피해자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요새는요. 네.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게 60대 남성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또 네, 네. 그건 또 어떤 그래서 현상이에요? 전에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거를 아내들이 푸는 게 네, 황혼 네. 이혼의 주로 키워드였다면 나 이제 더 이상 가부장적인 이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고 싶어. 더 이상 현금 인출기가 되고 싶지 않아. 가끔 이제 상담 중에 느닷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무척 황당하겠네요. 네. 네. 평생 월급을 벌어다 줬는데 연금까지 나눠서 해야 되지? 네, 네. 왜 이제는 당신이 좀 벌어와봐. 이런 남편들이 그런 나타나. 요청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60대 때 어머님들이 마트에 나가서 네네. 캐시어를 하신다던가 나도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거나 병원 검진을 갔는데 남편이 왜 쓸데없는 검진을 받아가지고 비싼 거 의사한테 속아가지고 했냐고 한다거나 네. 이런 하소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좀 놀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런 과정을 좀 완화시켜 보고자 수년 전부터 이제 조론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조론이 조론을 위한 조론이기보다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도 네. 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 과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조론 아닌 조론을 경험해 보신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심정이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네,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작년에 제가 뛰어야 산다 네, 하면서 네. 조론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서. 네. 이게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고 하니까 인생의 한 토막이 진짜 없어진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시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6번이나 떨어지다 늦게까지 보니까 하셨으니까. 네. 제가 20대 후반에 합격을 하고 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니까 지금 50대 중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집이나 있는 건데 약간 저의 삶은 어디 갔나? 나는 이제 조금 더 이상 이제 눈치 안 이게 결혼이라는 의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뭐하게 분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 속 가정에서 있었던 내 네. 역할로부터 잠시 해방되고 싶은 네, 욕구인 정말 거죠. 졸업하고 싶은 거죠. 네.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산 기간이 17년인데 아, 저희 남편하고 25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남편이랑 더 많이 산 네,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그렇지. 그래서 그 시간은 다시 좀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러려면 또 별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분리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해지는 욕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갱년기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남편하고 오히려 표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하고 앞으로 보낼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조금 더 얘기하는 계기가 돼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됐다. 네. 물론 남편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엄마가 아닌 아내가 아닌 또 네. 딸이 아닌 네. 양소영을 찾아 나가는 네.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도 좀 자르고 막 머리도 네. 이렇게 헤어 연장도 해보고 사실 그래서- 달리기를 한 것도 네. 그 전에 일하시느라 또 엄마 역할 하시느라 아내 역할 하시느라 나만을 위해서 달릴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네. 뭔가 새로운 도전이 나를 찾는 또 하나의 단면 그리고 그동안은 몰랐던 나의 능력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전 달리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네. 오히려 자존감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들이 네. 이제 성장하고 집을 나서게 하고 부부 둘의 관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약간의 원칙이나 이런 룰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요. 네네. 이제 역할도 조금씩 달라졌고, 그리고 환경도 달라지고, 네. 구성원도 달라져서, 글쎄, 제가 듣기로는 반려동물이 이혼해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반려동물을 어떻게 이제 누가 데려갈 것인가. 실제로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은 벤이 좀 등치가 크거든요. 얘가 뛰어놀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집은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 관련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뭐 남편도 좋아했고 같이 키우자고 해서 입양을 한 거니 네.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요. 네, 네. 그러니 시대가 달라지긴 네. 했어요. 그래서 면접교섭권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은 내가 반려동물을 한 달에 2번은 데리고 가서 놀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게 안 믿기시죠? 네, 실제로 네, 이런데. 그럼요. 드라마 작가가 네. 재밌으려고 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새는 또 자녀 대신 네. 반려동물을 그런 키우는 경우도 부부도 있고 있으니까요. 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복하려고 황혼 이혼도 선택하시는 거고 네. 행복하려고 황혼 이혼도 고민하다가 참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뭔가 행복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행복하기 위해서 네. 뭐 좀 주의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부부 사이에 뭔가 동지의 연민?
같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으로서 네. 이제 이런 시선이 일단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도 생활법률 강의를 다니면서 어머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지금 남편은 옛날에 저한테 막 호령하던 막 사회에 나가면 큰 소리 치던 그런 남편이 아니다. 이제 어머님이 막 우리 남편은 큰 소리 치고 집에 와서 뭐 맨날 그래요라고 해서 녹취록을 들고 오시는데 들어보면 어머님이 목소리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들은 그 남편이 아니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밥 차리라면 뚝딱 밥 차리고 맨날 집에서 가사노동 다 해도 허리 아프도 다 해내던 그런 엄마가 아니다. 서로 이제 늙었다는 걸 좀 받아들여주고 서로 좀 불쌍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주고 옛날에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는 걸 좀 빼서 생각을 해봐주고 그것만 좀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도 그게 서로 간에 좀 더 지혜롭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도 제가 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호스피스 간호사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벗어나자는 사람한테 무슨 뜻이에요? 무슨 호스피스까지 대달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슬쩍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다 보니까 남편이 막 하이라이트 쳐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읽으신 거군요. 네, 노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호스티스가 되어주고 죽음까지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관계의 아름다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이라이트를 쳐서 본 걸 보고 그러니까 남편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짐을 지우는 거긴 한데 서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어쨌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네. 뭔가 행복한 대안 혹은 행복한 결론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어쨌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판결을 받고 나면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결혼을 네. 하실 수도 있고 네, 재결합을 네, 네. 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건데 네. 이 남남이 된다는 걸 경험해 보지를 않아서 그게 얼마나 암담한 건지 또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리고 갑자기 내 인생이 막막해지는 건지를 짐작으로만 알다가 맞닥뜨리면 무척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이혼한 후의 부부들도 보실 텐데 네. 그들이 겪는 아픔 또 이혼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케이스가 그래요? 있어요. 네.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대부분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찾아오는 뭔가 위험한 순간들, 그때 이제 혼자 있게 되면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중에도 맞닥뜨리게 되고 그 후에도 나중에 이제 저에게 소식을 자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변호사 생활 벌써 이제 올해가 26년 차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이런 불만들을 그냥 늘 하던 거라고 넘기시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고 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어서 혼자 되는 거하고 노후에 혼자 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내 배우자하고 헤어졌는데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더욱이 현실적으로.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에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노후에 건강이 안 좋아질 거에 생각을 하고 돈만 보고 접근해 오는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치매머니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치매머니 150조인 세대인데 황혼이혼 이후에 치매머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죠. 누가 이거를 관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막을 수 있다면 내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혼 이혼에게는 또 성인 자녀가 있잖아요. 네. 물론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기의 자녀보다는 아픔이 덜하겠지만 성인 자녀에게도 아픔은 있고 네, 네. 또 생각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조정 과정에서 성인 자녀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할 수도 있을까요? 요새 이제 성인 자녀들은 대부분 반응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셔라. 아, 우리는 괜찮다. 음. 라고 이제 무관심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세태의 좀 변화라고나 할까요? 아, 그러네요. 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네. 계시단 말이에요. 네.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셨다고 음. 하니 세 쌍 중에 한 쌍이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네. 도움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혼 상담을 이제 오래 하면서 네.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행,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심각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좀 한번 상담을 좀 꼭 전문가하고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나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영업직인데 노래방 한번 가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건 좀 상대적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꼭 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혼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조금 아셔야 저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이라면 부부 상담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법률 상담이라면 법률 상담 전문가하고 논의를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혼자 고민하는 건 도움이 안 네, 되고요. 네. 주변에 좀 알리셔서 경험자나 혹은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네.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양소영 네.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은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또 다른 책임을 안는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어떤 결론이 나든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